안녕하세요. 취업업 라이브의 강홍민입니다. 첫 시간은요, 취업 이슈 브리핑입니다. 취업 이슈 브리핑에 캠퍼스 자변조이 이진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자변조이 이진희 기자입니다. 네. CJ 그룹에서 CJ 제일제당, CJ EMN 등 13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시작을 했고요. 네. 19일까지 서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하반기 공채를 통해서 CJ는 이제 1000여 명 정도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0여 명, 네. CJ 그룹은 신입사원 채용에서 이제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도를 가장 중요한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네네네. 직무와 관련된 경험 어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도 오늘부터 서류를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하이트 진로요? 네. 영업, 관리, 생산, 연구, 해외 산업 등 전 부분에서 1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해요. 네. 2011년 통합법인 출범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상반기에만 100명이면 굉장한 수치죠. 그리고 하이트 진로는 앞으로 5년간 국내외 영업 조직을 중심으로 30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에요. 5년 동안 300명을 채용한다 그러면 그 직원 수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직원이 3,000명인 거에 비하면 거의 10% 정도 수준입니다. 아직 금융권 채용 소식도 남아 있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도 올 상반기에 170여 명의 신입 행원을 채용한다고 해요. 서류 접수는 16일까지고요. 일반 분야랑 디지털 분야에서 채용을 합니다. 네. 이제 지난해와 동일하게 이번에도 입사 지원서에 어학 점수랑 자격증 기재란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나이, 사진, 학교명 등 인적 사항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좀? 요즘에는 거의 서류 전형을 많이 없애는 추세이기도 하고 네. 블라인드 채용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을 채용하고 했는데 사실 자격증 그렇게 준비하면서 자격증 취득까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다만 그 능력이 있다면 굳이 자격증으로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까?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대신에 요즘은 좀 직무 역량 강화하는데 좀 중점을 많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상반기 공채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이제 4월 달까지는 채용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1년차 이하 신입사원 퇴사율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취업에 합격하고 됐습니다. 일한 지 1년 미만인 그 신입사원들의 퇴사율이 49%. 네. 10명 중에 그럼 5명이 1년 안에 퇴사를 한다라는 네. 거네요? 그렇죠. 이유는 뭐죠? 직원들이 밝힌 퇴사이유로는 이직이 가장 많은 이직이 이유로 그래도 제일 꼽혔고요. 많군요. 네. 네. 그다음에 업무 불안, 연봉 불만, 상사와의 갈등, 복리후생 부족 등이 이제 꼽혔습니다. 요즘 이제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도 퇴준생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취업이 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취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제 합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설문조사에 나왔던 것처럼 금방 실증이 나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것부터 찾고 그게 참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장 힘들어요. 맞아요.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꼼꼼히 미리 취업 합격하기 전에 준비를 하시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취업 이슈 브리핑 이진희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간은 팩트 면접인데요. 오늘은 지난주 그 임영 소장님이 아니시고 굉장히 멀리서 오신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빨리 만나볼까요? 팩트 면접 시간입니다. 자벤킬 정대웅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대한민국 변두리에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자벤킬 대표 정대웅이라고 합니다. 면접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네네. 정보들을 좀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지금 공채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자기소개서가 하는 역할이 서류 통과형도 있겠지만 실제 면접에서 굉장히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 자기소개서에 힘을 실어줄 네. 면접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 잘 보는 법 이게 네. 저도 물론 궁금한 포인트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준비할 텐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 적막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머릿속은 백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의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 면접을 잘 보게 될 텐데요. 네. 그 첫 번째가 면접관하고 어떻게 호흡을 하는가.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호감 있는 지원자를 보여주는가입니다. 저는 이제 기자를 하면서 그 회사를 몇 번 옮겼었거든요. 경력 이직인데도 불구하고 1분 자기소개를 시킬 때는 굉장히 난감해요.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지. 자기소개서를 할 때 네. 자기소개는 내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면접관은 지원자가 갖고 있는 정보를 탐색하기를 원하는 게 가장 우선시 있는 거고요. 네. 지원자는 면접에서 가장 호감 있는 지원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많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때 주 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한 내용은 네. 그 실제 면접에 가서 그 지원자들이 어떤 내면을 탐색을 못할 때 면접관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옆 지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연타로 네. 그러면 너보다 이렇게 나은 점이 있는데 네. 그러면 너는 떨어뜨리고 옆 지원자를 뽑으면 되겠네라고 한 번 더 푸시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때 굉장히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황되죠. 지금도 네. 당황되는데 저는. 그렇죠. 그때에 요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면접관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지원자에 대한 그 사람의 경험과 네. 역량을 알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크지만 실제 질문을 어떻게 답변을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도 그 지원자가 어떤 성향이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 현재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어떤 차이가 없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제안한 컨텐츠를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면접에는 차이가 없지만 저들이 어떤 공통점을 보면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직원들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네. 실제 그 부분이 면접관이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이렇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라톤 같은 경우에 꾸준함을 통해서 뭔가를 했으니까 일을 맡겨놓더라도 실수가 있거나 상사의 꾸중을 듣더라도 좀 꾸준하게 해서 뭔가 일을 이렇게 내가 체득을 하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회사가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전에 산업사회가 지금처럼 뭔가가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고 소비자 중심이 되기 전에는 네. 회사가 어떤 업을 하는지 시장성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원자들이 훨씬 더 호감도가 컸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 지원자가 각각 조직에서 어떻게 융화되는지에 대해서 네. 성격적인 측면이나 태조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정대웅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이번 시간은요, 새로운 코너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코너명은 취무라비 법전 네네. 시간입니다.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코너를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요즘 뭐 워낙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네. 최근에 이제 통상적인 시각에서는 좀 예측하기 어렵거나 좀 이해하기 불가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네. 사건을 가지고 법에 대한 상식을 좀 알아가는 그런 코너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그러면 형은 1년 선고됐지만 2년 동안은 집행을 유예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고를 안 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주는 거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를 이제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범죄는 뭐 절도나 폭행이나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번 주제 취무라비 법전의 주제가 로또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로또에 대한 정보를 좀 제가 좀 추려봤는데 뭐 로또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로또 1등 당첨 그 농협 본점에서 네네. 이렇게 그 수령을 하시면 되고 2등과 3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각 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본점으로 안 오셔도 될 것 같고 4등과 5등은 일반 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 이렇게만 가시면 당첨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등과 2등, 3등은 당첨된 그 복권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된다고 하고요. 오늘 그 취무라비 법전 저희가 첫 시간이었는데 네네. 변호사님 좀 어떠셨어요? 떨리네요. 그래도. 되게 재밌고요. 저 아프리카 방송 이렇게 방송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도 있고 카메라도 네. 좀 있고 조명도 있으니까 좀 처음에는 조금 긴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초반 이후에는 너무 편하게 잘 하시는데요? 아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취무라이브 법전에서 좀 자주 뵐 수 있겠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업 라이브 2부 여기까지고요. 취업에 지친 당신을 위한 취업업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